어제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만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게 눈에 띄네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 그리고 타겟이나 월마트의 실적과 예산안 협상 등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고 국채금리는 10년물이 4.63%, 30년물이 4.75%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전기차 종목들의 상승폭이 컸어요. 인도가 순수 전기차 수입에 대한 세금을 향후 5년 동안 감면할 거란 소식이 전기차 종목들에게 호재로 작용한 듯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밤에 중요한 발표가 있죠.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 3.7% 대비 이번 예상은 3.3%로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4.1%와 동일한 수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와줘야 연말 랠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12월 14일에 있는 금리 결정에도 동결 확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85.5%로 전날 90%보다는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물가 안정 외에 주시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소비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대형 유통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중요한 거죠. 이번 주에 타겟이나 월마트, 로스 같은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도 증동이나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사이클 홀딩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인데요. 저희 MGB 파이어니어 클럽에서 4차 산업혁명 밀착 관리 종목 중에서 전기차 키워드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종목 뉴스에서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리사이클은 이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인 278만 달러보다 더 높은 47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73달러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리사이클의 사업성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 연평균 성장률이 37% 정도를 기록하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리사이클은 당장 순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아닙니다. 올해는 1200만 달러 정도로 매출을 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4년부터 올해보다 매출이 약 9배 정도 성장해서 1.3억 달러로 예상되어 있고 아주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2025년까지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시해 보면서 언젠가 올지도 모를 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가 많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기적인 이벤트나 뉴스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위축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가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래서 12월 금리 결정에서 만에 하나 동결이 아닌 인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감안하고 있던 시나리오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 이태원 클라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이놈 공소시효.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자, 박사로이가 아버지를 죽게 한 빌런인 장근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박사로이가 자신의 아빠를 죽게 만든 장근원을 폭행한 이후에 감옥에서 살다 나와서 다시 만났던 장면인데요. 다시 폭행을 유도하는 장근원한테 박서려이가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든 과정을 겪은 박세로이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죠. 내가 산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눈물의 손절을 했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계획을 좀 더 크고 길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50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고 앞으로 15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박세로이처럼 15년짜리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투자의 그릇을 계속 한번 키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